안녕하세요. 오늘은 리투크시맙 정맥주 사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. 그래서 리투크시맙은 정맥주 사용과 피하주 사용 두 가지 제형이 있는데요. 오늘은 정맥주 사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. 리투크시맙의 상품명, 회사에서 붙여준 약의 이름은 맙테라, 또 사이시맙, 트룩시마 등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. 이 맙테라가 오리지널 약이다 보니까 환자분들이 맙테라라고 많이 알고 계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. 다만 이제 그냥 상품명이 다를 뿐 다 동일한 약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래서 국내에 허가된 이 약의 적응증은 림프종, 또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 외에도 류마티스 관절염과 또 백열너 육아종증 등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. 그래서 림프종을 살펴보면 재발성 또는 화학요법 내성인 여포형 림프종, 여포성 림프종이라고도 하고요. 또 이전에 치료받은 적이 없는 여포성 림프종에서 화학요법과의 병용 투여, 여포성 림프종에서 유도요법 후의 유지요법이라고 해가지고 환자분들 벤다무스틴이라고 하는 약과 병용하는 BR요법을 들어보셨을 것 같고요. 또 RCVP라고 해서 시클로포스파미드, 또 빈크리스틴, 프레디니솔론과 병용하는 RCVP도 들어보셨을 것 같고요. 또 R찹 이라고 해서 시클로포스파미드, 독소루비신, 빈크리스틴, 프레디니솔론과 병용하는 R찹도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. 그 외에도 CD20 양성의 미만형 대형 비세포 비호즈킨 림프종에서 찹과의 병용 투여라고 해서 여기서도 이제 R찹으로 쓰는 요법을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. 두 번째로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으로는 이전에 치료받은 적이 없거나 혹은 재발성 불응성인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에서 다른 항암화학요법과의 병용 투여가 허가가 돼 있네요. 그래서 환자분들 아마 여기서도 BR, 벤다무스틴과의 병용 들어보셨을 것 같고, 그 외에도 이브루티닙과의 병용, 이브루티닙과 리투크시맙 병용요법 혹은 베네토클락스 리투크시맙과의 병용요법 등도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. 다음으로 이 약의 용법 용량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다양한 허가 적응증만큼 용법 용량도 다양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. 몇 가지만 살펴보면 이제 여포형 비호즈킨 림프종, 여포성 림프종에서는 이제 유도요법으로 투여할 경우 미리그램 퍼 미터 제곱당 375를 투여한다라고 되어 있고요. 미만형 거대 비세포 림프종에서도 사용하는 경우 용량은 동일하게 미리그램 퍼 미터 제곱당 375.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에서 사용하는 경우 첫날은 미리그램 퍼 미터 제곱당 300이고 그 다음 주기에서는 500을 투여한다고 제시가 되어 있어요. 그래서 이거는 그냥 항암화학요법에 따라서 다양하다라고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. 다음으로 주입 관련 반응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 주입 관련 반응이란 말 그대로 이 리투크시맙을 주입할 때 나타나는 일련의 반응 등을 의미를 합니다. 그래서 이제 주된 증상으로는 열이 나거나 춥다고 느끼거나 이제 몸이 경직되거나 하는 것들, 그 외에도 얼굴이 빨개지고 가렵고 메스껍고 토가 나오고 인후가 자극이 되고 또 혈압이 올라가거나 혹은 떨어지거나 숨이 차고 이제 심각한 경우엔 폐에 물이 차고 하는 것들도 주입 관련 반응의 일종일 수 있고요. 리투크시맙 맞는 환자의 50% 이상의 환자에서 보고가 되고 있어요. 특히나 첫 투여하고 한두 시간 이내에 발생 빈도가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. 그래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리투크시맙 투여 30에서 60분 전에 해열 진통제, 또 항히스타민제, 스테로이드를 주사로 맞거나 알약으로 복용하게 돼요. 그리고 이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 또 의료진들이 주입 속도 같은 거를 조절하게 됩니다. 선생님들도 잘 알고 계시는 부분이긴 한데 환자분들도 주사 맞을 때 그리고 주사 맞은 직후에 이런 증상 있으면 참지 말고 선생님들께 빨리 얘기 주시는 거 잊지 않기를 바라고요. 다섯 번째로는 FDA 박스형 경고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이 박스형 경고문이란 의약품의 안전 관련 정보를 담은 경고문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돼요. 그래서 미국 식약처
에서 발표한 리투크시맙의 박스형 경고문으로는 주입 관련 반응, 그리고 두 번째로는 중증 점액 피부 반응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스티븐스 존슨 증후군, 근이나 혹은 독성 표피개사, 라고 해서 뭐 손이나 발이나 얼굴 같은데 이제 수포성 발진 혹은 이제 출혈성 발진이 생기고 뭐 표피가 벗겨진다거나 또 안구 점막에 이 손상이 된다거나 하는 증상들을 의미를 하고요. 세 번째, B형 간염 재활성화. 그래서 우리가 특정한 면역 억제제를 복용을 한다거나 혹은 이제 항암제를 투여하는 암 환자의 일부에서는 B형 간염 바이러스가 재활성화될 수가 있다고 잘 알려져 있고요. 또 네 번째, 진행성 다초점 백생질내증이라고 해서 우리가 JC 바이러스라고 알려진 바이러스를 갖고 있는데요. 이런 면역억제제나 항암제 투여하는 일부 환자에서 JC 바이러스가 재활성화되면서 뇌 백색질에 이제 감염 같은 게 나타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. 그래서 리투크시맙의 FDA 박스형 경고문은 이 네 가지가 잘 알려져 있습니다. 그 외에도 빈도가 높은 이상 반응을 살펴볼 건데요. 그 미국 식약처 FDA 자료에 따르면 25% 이상 나타난 이상 반응이 주입 관련 반응, 또 발열, 춥고 오한, 또 골수 억제, 림프구 감소증, 그 외에도 감염이라고 한다면 바이러스 감염, 세균 감염, 곰팡이 감염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. 또 무력증 같은 것들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살펴봤던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, 나타나더라도 잘 지나가기 위한 방법을 보려고 하는데요. 앞서 살펴봤지만 주입 관련 반응과 골수 기능 억제는 빈도가 높은 이상 반응이었어요. 다만 나머지 세 가지는 이제 드물지만 환자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설명을 드린다. 그래서 미리 염려하시지 말라고 꼭 미리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. 첫 번째 주입 관련 반응으로는 우리가 예방약 투여한다고 했고요. 선생님들이 주입 속도도 잘 조절을 해주실 거고요. 환자분도 증상 있을 때 바로 선생님들께 얘기한다. 추워요, 선생님, 목이 답답해요, 숨이 차요, 이런 것들 바로바로 얘기해 주시고요. 두 번째로 우리 골수 기능 억제, 그리고 또 감염, 이런 것들은 백혈구 관련해서는 백혈구 면역하고 관련 있죠. 위생관리 철저하게 해주시고 또 마스크도 꼭 잘 써주시고 사람 많은 곳은 가지 않는 것이 추천이 되고요. 백화점, 대중목욕탕 이런 데는 가능하면 꼭 가시지 마시고요. 또 혈소판은 지혈하고 관련 있지요. 항상 다치지 않도록 날카롭고 뾰족한 거 피해 주시고 다칠 만한 운동이나 행위 같은 것도 꼭 피해 주시고요. 또 적혈구는 산소 운반해주는 세포죠. 적혈구 많이 부족하면 많이 숨차고 피로감이 심할 수 있어요. 너무 무리하지 않은 것들도 중요한 사항이고요. FDA 박스형 경고문으로 제시됐던 중증 점액 피부 반응 관련해서는 이제 피부를 조금 잘 확인을 해주세요. 울긋불긋해지거나 출혈이 있다거나 수포 같은 게 있지는 않은지, 눈 점막 같은 거는 괜찮지 않은지 이런 것들 꼭 확인해 주시고, 또 B형 간염 재활성화, 그래서 B형 간염 바이러스 재활성화 관련해서는 선생님들이 이제 임상 검사를 시행을 하실 거고요. 필요하다면 예방적으로 항바이러스제 같은 거 투여할 수 있고요.
또 진행성 다초점 백색질내증 이런 것들은 특정한 증상이 있지는 않아요. 그래서 그 발생한 부위에 따라서 그 증상은 다를 수 있는데 환자분들 말하는데 지나치게 어려움이 있다거나 뭐 동작이 느려진다거나 뭐 성격 변화가 있다거나 뭐 시력을 상실한다거나 하는 등에 대해서 꼭 잘 확인해 주시고 선생님들께 바로바로 얘기 주시는 거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.